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메모리 포렌식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일단 메모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랑 그리고 문제 풀이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 하는데 거기서 카카오 디거라는 거를 한 적이 있어요. 카카오 디거는 카카오 프로세스 메모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프로세스 메모리가 있죠. 제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여기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우클릭해서 프로세스 여기 덤프 파일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윈도우도 이제 덤프 파일 만들기 하는 메모리 프로세스를 덤프를 바로 뜰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덤프 파일 만들기를 해서 여기에 첫 번째로 메모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덤프 파일 만들고 헥스 에디터에서 열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헥스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헥스 에디터에서 보면 여기에 도구에서 메인 메모리 열기에서 보면 여기에 카카오톡 실행한 후에 여기에서 카카오톡을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톡 메모리가 이렇게 평문으로 다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카카오톡 이렇게 링크 같은 것도 찾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다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프로세스 메모리가 활성화 중일 때 이걸 덤프 뜬 후에 찾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프로세스도 메모리 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덤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감한 내용들이 평문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거 메모리 덤프를 뜨고 덤프 뜰 때 시스 인터널즈에 프로세스 덤프하는 PROC 덤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툴 가지고 덤프를 뜨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덤프를 떠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덤프를 뜨고 난 후에 제 아이디나 태호 아니면 주원이 형 아이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혹은 번호를 입력하면 아이디가 나오거나 민감한 정보들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메모리 포렌식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렇게 메모리 포렌식을 할 때 실제 침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포렌식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덤프를 뜨고 난 후에 보라틸리티, 볼유틸리티 아니면 다른 메모리 덤프 뜬 걸 읽어내는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CTF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보라틸리티라고 하는 유틸리티입니다. 이 보라틸리티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메모리 이제 덤프 뜬 메모리를 분석할 수 있는 몇 가지 도구가 있는데 거의 사실 보라틸리티를 이제 이게 이게 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라틸리티를 여러분들 이제 CTF 풀 때는 여기 보라틸리티는 칼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메모리 포렌식 할 때는 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칼리 리눅스 아니라도 시프트라는 이렇게 시프트라고 하는 운영체제도 있어요. 근데 사실 칼리에서 웬만한 거 잘 지원하고 문제는 시프트는 2016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냥 칼리가 사실 제일 편하긴 합니다. 자, 칼리에는 기본적으로 보라틸리티라고 하는 도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는 윈도우, 리눅스 등등 사용 다 가능한데 칼리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분석하기 편한 도구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자, 여기 다른 사이트 라이트업인데 제가 정리해서 우리 블로그에 거기 깃 블로그에 올리든지 아니면 제가 정리를 하든지 할게요. 네, 위키. 자, 이 문제는 2016년 세컨 메모리 포렌식 문제였고요.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대회 참가할 때 풀어봤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메모리 포렌식의 되게 기본적인 문제라서 들고 왔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여기에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SVC 호스트가 뭐 어떻게 액세스 됐는데 여기서 뭐 잘못된 어떤 나쁜 파일을 받고 뭐 살펴봐라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디스크립션에는 힌트가 두 개 있는데 이 힌트는 사실 별거 없어요. 힌트가 뭐냐면 보라틸리티 파운데이션 주소 그리고 체크 더 호스트 파일 호스트S 파일 우리 변조할 수 있는 그 호스트S 파일인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호스트S 파일은 힌트 2번은 되게 나중에 줬어요. 이걸 힌트 안 줘서 처음에 좀 어려웠던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이 보라틸리티 가지고 이 포렌식 100점짜리 문제를 자, 풀어볼 텐데 사실 저는 여기 복사 후쳐넣기 하면서 그냥 개념만 가르쳐 드릴게요. 설명할게요. 개념만. 자, 현재 여기 경로에 포렌식 여기에 메모리 덤프 뜬 파일이 있습니다. 먼저 보라틸리티 사용할 때는 이 메모리 덤프된 파일에 정보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덤프 뜬 파일이 윈도우 메모리의 덤프 파일인지 리눅스 메모리의 덤프 파일인지 우리는 이걸 알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데비안 계열, 우분투 계열의 리눅스인지 알아내거나 아니면은 뭐 윈도우인지 뭐 맥인지 이런 걸 알아내야겠죠. 보라틸리티로 자, 이 덤프 뜬 메모리에 이미지 인포를 검색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f는 파일 대상 경로 그리고 이미지 인포를 사용하면 이 대상 이미지에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프로파일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인포를 뜨고 잠시 좀 기다려줘야 돼요. 자, 기다리는 동시에 설명하면은 자, 헬프 옵션인데요. 이 헬프 옵션에서 보면 프로파일 보는 헬프 옵션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여기에서 프로파일 몇 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있네요. 예, 프로파일 옵션. 자, 임포트 옵션을 보면 잠시만요. 여기 보면 윈도우 운영체제 있죠. 근데 보면 윈도우밖에 없어요. 리눅스랑 맥은 기본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따로 플러그인을 받아서 설정하고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보라틸리티로 검색해보면 여기에 보면 윈도우 서제스티드 프로파일에 윈도우 XP 어쩌고저쩌고 하는 프로파일이 나오죠. 그러면 이 프로파일 정보를 입력을 같이 해서 보라틸리티에서 이걸 이제 분석을 시작해야 됩니다. 보라틸리티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할 때마다 명령줄을 새로 써주면서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형이 아니라 한 줄 한 줄 이렇게 새로 추가를 해줘야 돼요. 대화형 유틸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인포를 알아냈어요. 자, 인포는 여기에 윈도우 XP 서비스 팩 2라는 게 인포입니다. 이걸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보면 여기에 프로파일 옵션을 주고 그 다음에 덤프 파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제 치트시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치트시트인데 실제 분석을 할 때 여기에 프로파일 해서 plist, pstree 이런 걸 먼저 다 뽑아내요. 뽑아내서 내가 분석을 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면 이건 지금 GUI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할 때 좀 힘들죠. 이렇게 ps리스트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내보내고 ps트리도 내보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pstree.txt를 보면 자, 지금 이게 프로세스 덤프 등 프로세스 메모리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수상한 메모리 이제 정보를 알아내야 돼요. 보시면 구조, 이게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점이 이제 부모 프로세스겠죠. 그리고 점점이 그 하위 프로세스고, 보면 여기 dump2.exe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메모리 덤프 뜰 때 이 exe를 실행하면은 메모리 덤프가 떠져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하고, 우리가 이걸 지금 가상이라는, 우리가 CTF지만 우리가 가상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SVC 호스트라는 게 우리가 힌트에 있었으니까, 힌트에 있었나? 힌트에는 그냥 호스트 파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힌트에는 호스트 파일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치트시트를 보다 보면 여기에서 뭐 커넥션즈, 콘스캔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좀 까다로운 게 있는데 뭐냐면 윈도우 운영체제별로 커넥션즈 그리고 속스캔이라는 명령어가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어요. 윈도우 XP 같은 경우에는 속스캔이 먹는데 뭐 7이나 10 같은 경우에는 이 속스캔 옵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나하나씩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좀 더 익숙해지거나. 자, 그럼 여기서 수상한 프로세스 리스트를 덤프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덤프 파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패스하고 설명드리면 덤프 파일이라는 옵션은 여기 있는 물리 메모리 위치 주소인데 여기에 있는 물리 메모리 위치 주소의 내용을 해당하는 디렉터리로 덤프를 뜨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수상한 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PS3에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힌트 2번이 체크 더 호스트S 파일이라고 했는데 이 힌트가 주어지기 전엔 좀 까다로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노가다예요. 그래서 이 힌트를 보고 나서 호스트S 파일이 변조되었다. 그리고 시나리오상 웹사이트가 어떻게 파밍되었다 하면은 우리는 호스트S 파일 우리가 대상 대상 이제 블로그나 뭐 어떤 웹사이트 주소 그걸 변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자, 덤프 파일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호스테스 보시면 드라이버스 etc에 호스테스라는 파일이 덤프가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 중에 두 번째로 여기에 그럼 이 수상한 거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IE 히스토리라는 옵션이 있으면 지금 제가 옵션명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히스토리를 보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탐색 항목이 있다면 여기에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간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항목을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거 업데이트 되면서 되게 많이 나오네요. 원래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게 보라틸리티 업데이트 되면서 지금 뭔가 바뀌었네요. 제가 이거 많이 풀어본 문제인데 학생들 때문에. 자, 어쨌든 보면 crete.tstory.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접속을 했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좀 실제 문제 풀 때는 이해 안 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세콘 CTF라고 했었죠. 세콘 CTF는 이 세콘이 일본에서 열리는 CTF 대회예요. 근데 티스토리는 한국의 다음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죠. 그래서 이 세컨 CTF인데 이 티스토리가 이게 정답이라고 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수상한 사이트에 티스토리에 들어갔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 임포턴트 판다스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갔구나. 여기서 어떤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구나 아니면 파밍되었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여기 사이트 주소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파이썬 판다스인데 여기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플래그를 아무리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자, 두 번째 힌트에 보면 호스테스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호스테스 파일의 특징은 이제 여기에서 도메인 네임의 DNS 정보를 이제 로컬 정보로 바꿔서 IP 주소를 이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호스테스 파일에 이 물리 주소로 덤프를 떠낸 겁니다. 자, 그래서 물리 주소를 확인한 후에 덤프를 뜬 내용이었고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지금. 어쨌든 물리 메모리 주소를 이제 덤프 뜬 이게 지금 파일이라고 나온 게 이게 덤프 뜬 파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안에 호스테스 파일의 정보죠. 이건 윈도우 호스테스 기본 파일 정보고 밑에 보면 corrected.tstory.com에 해당하는 IP 주소로 바꿔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네, 플래그를 구할 수 있는 경로는 결국 여기 블로그에서 앞에 붙여넣기 해서 자,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주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은 포비든인데 실제 대회 때는 물론 열려 있었던 주소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지금 또 뭐 산화는 있네요. 그래서 그쪽 주소로 가면 플래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리 메모리 덤프랑 이런 걸 뜨는 거는 이제 윈도우 종류별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 파일 스캔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에 보면 파일 스캔이라는 옵션을 쓰고 여기에서 호스테스 파일의 메모리 주소,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물리 메모리 주소 알아내는 거는 이렇게 파일에서 그랩 호스테스를 잡아내게 되면은 호스테스 파일에 물리 메모리 주소가 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넣고 복구를 하고 나서 읽어보면은 변조된 파일을 알아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메모리 포렌식에서 되게 예제로 괜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고